이번에 시간을 내서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분도 다 떨어지지 마시고 다 합격을 하셔서 그렇게 필기시험까지 다 실기 필기 다 합격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강서야 섭외 너무 잘했죠. 네, 너무 아쉬움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이제 저희가 연수도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왜 문경에 우리 저기 회장스님 절에 가고 지속사에 1박 2일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겨울에는 어디 빌려서 좀 이렇게 강의도 듣고 특강도 듣고 이렇게 하든지,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한 교수님 이야기한 음식 취업 영상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음식과 나와 만나는 시간,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갖고 1박 2일 어디서 하면 어떨까. 제가 욕심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좋아요. 저는 막 만나는 인연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천 음식을 그 부처님 이야기한 지혜를 사람들이 넣어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많이 좀 힘들어서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참 너무 감사하게 94년도에 1년뿐이 못 산다고 내가 한자 있는데, 어쨌든 음식 때문에 제가 30년을 덤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데, 저랑 같이 코로나 3차를 먹고 이상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의사들이 계속 유튜브에 이야기하잖아요. 백혈병, 면역 자가, 뭐 눈 안 보이는 거, 심장병, 암 환자들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가 평소 때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급속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몇 분의 사람들이 건너 아는 사람들이 4~5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한 5명 돌아가셨는데, 이야기 들으면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눈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눈이 좋았어요. 눈이 1.8 이 나이에도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지금 안 보여서 멀리 보이는 글자는 보이는데 이게 꺼져서 잘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막 저희 스님도 걱정하시고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안 죽고 살았으니까 감사하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안 죽고 살아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어떤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그래서 아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래도 면역력 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으니까 배만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제가 밖에서 음식을 먹거나 뭐 이렇게 좀 먹어도 집에 가서 그냥 주말에 그렇게 있으면서 김치 국물 마시고 뭐 간장 먹고 된장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그게 회복이 됐어요. 요즘에는 내가 이제 월요일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힘은 들었지만 주말에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요즘에는 먹고 나서 이틀 3일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냥 먹고 10분 30분 안에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 음식이 안 좋거나 막 너무 달거나 그러면 그게 반응이 길게 가는 게 아니고 즉각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되잖아. 그 회복이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나이도 먹은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을 만든다는 것은 내 몸에 좋은 바이러스도 죽인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이르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내 몸에 들어왔던 그런 나쁜 유해균이라나 이런 것들을 좋은 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직도 주호씨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민간 자격증에 있는 거는 그러면 하고요. 네, 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불교의 생명과 자연계의 원칙, 음식이 성풀 만들고 불교의 음식 바로 공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다 많았겠죠. 세상사 일이니까. 그래서 보면
막 뭐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사업이 안 돼요, 공부를 못 해요, 이웃 간에 갈등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상대편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그 어려움의 질문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물으셨고 그 해결을 뭘로 주셨을까요? 음식으로. 음식으로 하신 거예요. 경전에 보면 제1아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시작은 식으로 시작이 된다. 우리가 뭐죠? 태어나면서 잉태됐을 때부터 엄마의 뭐죠? 먹는 약물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건강해져요. 또 어떤 엄마는 아기가 줄 때 밥도 못 먹는다고 우유하고 그 노란 치즈 있죠? 노란 치즈? 그걸 먹었대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노랗게 갖고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들은 먹고 배설이 되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또 그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흡수되는 것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한테는 꿀이 약이잖아. 근데 아이들은 꿀이 뭐죠? 독이에요. 절대 아이들한테 꿀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꿀 들어간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 시어머니나 막 그 뭐 친정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꿀이 약이지만 아이들한테 독이다. 왜 그러냐면 그 꿀 속에 좋은 성분이 있는 반면에 꿀은 꽃에서 따오잖아요. 그죠? 꽃은 날씨가 더워지면 독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더울 때 꽃을 갖고 요리하는 것은 독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독을 법제해야 돼요. 그래서 꿀은 따자마자 바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본래 꿀을 거릴 때는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 밑에다가 고사리 핀 거를 놓고 꿀을 걸릴 때 그 고사리가 독을 해독해줘요. 예, 그렇게 걸렸는데 요즘에 누가 그렇게 걸르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고사리가 독이 있는 반면에 독을 해독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고사리 뿌리로 만든 뭐 발효액을 갖고 왔는데 그게 막 대상포진에도 굉장히 좋고 면역력도 좋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 목이나 이랬는데 진짜 대상포진에 바르니까 이 가려운 게 많이 없어져. 지금 통증도 많이 깔아앉는다고 우리가 그걸 봤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독은 또 독을 해독해주는 반면이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음식을 갖고 그 사람을 치유를 하셨다. 우리가 먹기 때문에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하죠? 숟가락 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곡기를 끊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이제 음식도 끊어야 되지만 아니 음식도 끊으니까 돌아와도 가시지만 숨을 들이셨다 내쉬고 다시 안 쓰면 뭐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도 우리가 공기를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작은 식으로 시작돼서 식이 아니면 존재되지 않는다. 또 어느 경전에 보면은 식자재 하지 못하면 법자재를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먹을 걸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가식을 하거나 막 불량인 줄 알면서도 계속 먹어야 되면 몸에 어떻게 되죠? 병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건강한 거죠. 예,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도 뭐죠?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 마음이 편안해도 또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 뭐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사찰음식 중에 있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우리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영혼까지. 그게 사찰음식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은 어디서부터 왔죠? 맑고 건강한 자연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사느냐고 물으신 이유는 혼자만의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어제 우엉을 갖고 김밥 쌌잖아요. 어제 잘 드셨어요? 네. 예. 그 우엉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땅이 오염됐으면 우엉은 건강치 못하죠. 그러니까 식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땅이 미네랄이 가장 많고 좋지만 우리가 땅이 좋다고 흙이 좋다고 해서 흙을 집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식물이 대신 내 대신 흙의 미네랄을 빨아먹어주는 거예요. 햇빛이 암만 비타민 D가 많고 비타민 C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뜨거운 태양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내 대신 식물이 태양을 먹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식물한테 굉장히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맑고 건강한 몸과 영혼은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고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은 자연의 생명들이 맑고 건강하고 행복할 때 내가 행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따져 들어가면 내가 행복한 것은 건강한 음식,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식재료, 그 건강한 식재료는 좋은 자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자연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음식은 뭘 토대해야 되냐? 불의사상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는 것. 땅도 물도 바람 햇빛도 나와 다르지 않은 불의 사상을 우리가 지켜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법당에 가보셨죠? 아마 여기 좋은 게 틀려도 저랑 배우면서 한 번쯤 다 법당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좋은 게 틀린 분도 계신데 법당에 가서 뭐 보셨어요? 부처님 봤고 그 다음에 또 뭐 보셨어요? 네? 부처님만 보셨어요? 부처님 하도 빛나셔갖고 부처님 분이 안 보셨어요? 예? 예? 약사일로 부처님도 보셨어요? 아, 예. 또 불전함도 보셨어요? 공경을 드려야 되니까 보시의 마음이 깊으니까 불전 어디나 매치 이렇게 예,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십니다. 부처님이 계시면 그 탁자 밑에 그림 조각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뭐가 조각되어 있어요? 연꽃, 또 물고기, 또 뭐가 있어요? 코끼리,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니 그냥 거룩한 법당에 부처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왜 그렇게 부처님이 계시는 옆에 나무도 그려있고 열매도 그려져 있고 하늘도 그려져 있고 물도 그려져 있고 코끼리 바다에 사는 거북이 땅 위에 있는 코끼리 사자 호랑이 다 있어요. 왜? 그 모든 땅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모든 생명들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명이 행복하다. 이게 불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불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모든 생명은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아프면 나 혼자 아픈 게 아니죠. 제가 아프니까 우리 회원님들 툭하면 우리 집 와서 울어요. 나 작년에도 생일날 나 방에 있어서 코로나 증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안 나갔어요. 노래 부르면서 울었다는 거. 우리 스님이 저희 방에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슬픈데 우리 스님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플까 싶어서 엉엉 울었대요. 예, 혼자 아픈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프도 혼자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거고 옆에 다른 나라가 아파도 우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 후유증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움직이는 생명체, 유정의 생명체, 무정의 생명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 그것을 먹을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물을, 자연의 생명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음식에 나쁨을 넣어서 안 되고, 땅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음식을 하니까 뭐 맛있게 먹고 건강에 좋고 여기 아닙니다. 부처님이 왜 열방경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광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 음식이 오기까지에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니라 일미준중 함식어, 쌀 하나에도 온 생명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한 방울의 물에도 수억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근데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아, 부처님 엉터리야. 어떻게 물 한 방울에도 수억의 생명체가 살고 있어. 지금 뭐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그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불교의 모든 진술을 다 밝혀주고 있어요. 의학의, 어제 의사 선생님 이야기 했잖아요. 한의학의 모든 중심은 바로 불교였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이제 쓰면서 이제 아까 그 김유철 교수님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쓰게 됐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손님들이 왔는데 제가 원주라는 소임을 살게 됐어요.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을 시장 가는데 7만 원씩을 줬어요. 기숙사에 70명이 사는데 7만 원을 줘요. 그럼 이제 그때 7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럼 저는 가서 뭐를 사느냐? 제철 음식만 사요. 그리고 김치거리를 많이 사. 김치를 많이 남아놓고 아침에는 바로 공장을 펴요. 낮에는 그 통학하는 스님들이 오거든요. 그럼 기숙사에 70명이 살았는데 낮에 120명에서 150명의 스님들이 와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돈도 들어가지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근데 기숙사 가면 김치가 맛있어. 그러니까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먼저 살던 회장 스님이 스님들 식당 가고 기숙사 와서 밥 먹는다고 막 신이 나셨어요. 그 딴 거 안 했어요. 제가 막 김치를 몇 가지 담아놓고 이만한 그릇에 김치를 2~3가지씩을 항상 가운데 놓는 거예요. 드시다 모자라면 김치 갖다 드시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막 손님이 왔더니 막 회장 그 본각 스님께서 우리 기숙사 맛있는 거 많다고 기숙사 가서 공양 드시자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다 왔더니 가방 놓고 숙제하려고 그랬더니 손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를 덮어놓고 나가서 된장찌개 끓여갖고 이제 일하시는 분이 들고 계시니까 김치하고 드렸어요. 그때 누가 따라왔냐면 아까 이 강의하신 김익철 교수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이거 먹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먹고는 그 다음날 됐는데 너무 편안하게 하시셔가지고 너무 몸이 많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갖고 스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스님들한테 드실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경전을 근거해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숙제를 내줘요. 사회 변동 그러면 저한테 사찰음식의 변동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오세요. 나한테 맨날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썼어요. 졸업할 때 사찰음식 논문을 쓰라는 거예요. 논문을 썼다니까 우리나라 논문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암만 찾아도 식을 찾아도 안 나와 경전에.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다른 논문을 2편을 썼어요. 제가 이름이 선제잖아요. 선제동자의 국업행각. 그래서 이제 모든 선제동자가 하암경에 나오는데 스승을 찾아다니는데 천안 창녀한테도 가서도 도를 배워갖고 오고 높은 사람한테 도를 배워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거기 구사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다 나의 스승이다. 그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모실 때 진정한 복지다. 이렇게 내가 막 논문을 썼어요.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사찰직에 대해 쓰세요. 또 찾아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뭘 썼냐면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미래 사회의 그 희망의
복지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거기서 많은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엄격한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걸 공존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마을마다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스님한테 어린이를 장담을 때 꼭 어린이를 같이 꼈으면 좋겠다. 이 장담하는 거를 연결해줘라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그 절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어른과 어린이와 만나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어른들도 아이들 손주들 다 자기 손주같이 서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썼어요. 스님 논문 너무 잘 썼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남들 다 방학하고 집에 갔는데 저 논문을 못 썼으니까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저희 스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스님 제가 논문을 못 써서 기숙사에 남아 있어야겠다니까 나보러 왜 못 썼느냐고 저한테 그래요. 금방 쓰잖아 이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밥만 먹으면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기숙사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갖고 어떻게 경전을 놓고 하나를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4분에서부터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식이라는 걸 찾으면 안 나오는데 어디서 색인을 찾아야 되면 약과 의학 쪽에서 음식 문화를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에 음식이 그냥 식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식을 찾으면 그 식이 전부 약을 다루는 부분에 가서 그 다음에 의학을 하는 부분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니키야 이런 건 하면요 거기에 음식이 들어와서 어떻게 몸에 머물고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금강면 채수왕경에 보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의사다.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은 열이 많은지 냉한지 몸이 습이 많은지 건조한지 여기에 맞춰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별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찾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음식 문화가 많아서 그냥 자료 찾다가 논문이 끝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첫 논문을 쓰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그 논문이 저를 살려줬죠. 그 논문을 써놓고 그 논문을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 아이들이 모범생이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아이들이 오게 되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거의 24시간을 지켜야 돼요.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 되니까 부착가스도 마시고 불량식품도 먹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케어하면서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교육청에서 소문나고 전국에서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물밀듯이 오니까 아이들이 가고 나면 이불 속까지 빨아야 되고 베개 속까지 다 빨아야 돼요. 지금은 빨라가게 갖다 준대. 옛날 세탁기 7, 8개를 넣고 빠는 것도 일이고요. 날리는 것도 일이고요. 집어넣는 것도 일이고요. 바로 300개, 1200개잖아요. 그거 다시 쌓고 닦는 것도 문제고요. 진짜 일을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바닥까지 다 닦았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스님이 나서갖고 하니까 어린이 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손바닥 발바닥이 노래져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간이 상해서 간경화로 말이 1년이지 6개월도 못 산다고 내는 한저였어요. 그러니까 뭐 피곤해갖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밖에 가서 쉬었다가 어떻게 죽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보따리 싸들고 나왔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출가해서 나를 데리러 왔을 때만 가자고 반말을 하시고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 오시면 꼭 삼배를 하시고 존대를 하셨어요. 지금도 저희 형제들은 제가 만나면 언니고 뭐 오빠들이고 저한테 반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우리 쌤 생일도 아니야. 우리 쌤 생신. 어머니가 이렇게 가르쳐갖고. 그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자식한테 삼배를 하고 존대를 했는데 내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행은 아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훌륭한 스님에 맞춰서 저한테 존대를 하고 저한테 삼배를 했습니다. 자식이 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한테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런 가정을 통해서 1년 만에 향채를 만들고 제가 의사가 이제 괜찮습니다 했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비행천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 못한 것을 세상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효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보건사에서 어린이법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노인대학을 하면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30년을 음식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으면 사철이라는 논문을 쓰지 않았으면 제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논문 때문에 너무나 많은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송을 하게 되고 강의 요청을 받으니까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면역력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유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건강한 체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힘에 겨운 거예요. 우리 교수님 만나면 내가 교수님 때 논문 하나 내가 잘못 써갖고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제가 투덜투덜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서 서비스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수님 우리 강의 있어요.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도 해주시고 당신 동생이 스님인데 저희와 같은 동기예요. 근데 교수님 저보다 어리시거든요. 스님들한테 강의 올 때는 항상 목욕제기를 하고 오세요.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향냄새를 풍기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신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이 저를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막 힘들면 제가 뭐 논문을 이제 딴 데 어디 가서 논문을 쓴다면 제가 막 컴퓨터도 못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한테 전화로다가 계속 제가 논문 쓸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녹음하면서 컴퓨터를 치면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한테는 진짜로 지도 교수이기도 했지만 스승님 같은 분이고 당신은 또 저 때문에 사찰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게 되시고 그래서 더욱더 이것이 무형문화재 되는데 이 교수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상을 안 내셔서 그렇지. 그리고 되자마자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해서 스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를요 저는 이제 못 봤어요. 그랬더니 무형문화재 됐으니까 스님 축하한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다 스님이 이루는 공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힘든 걸 제가 다 보상받을 정도로 왜 저를 항상 옆에서 도와준 분이 저한테 공로를 다 돌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만큼 사찰 음식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 할 수